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다운입니다. 유튜브 코인 시장 속 많은 코인 트레이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제 채널은 만들어질 때부터 구독자분들과 수익 내는 실전 비트코인 매매 방송이라는 글을 공지를 하고 지금껏 이어져 왔습니다. 구독자님들과 모든 것을 온전히 공유하며 시작한 채널이며 현재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매매했던 수익률과 내용들을 보여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성 님도, 이정희 님도, 이경미 님도, 양간호 님도 함께 포함한 다른 많은 분들께서 현재 저의 정다운 텔레그램 방과 들어오셔서 현재 함께 수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현물방에 11,282분, 선물방에 1,061분, 현재 500% 프로젝트 방에 196분이 들어와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와 함께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궁금해 하실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우선 시작을 하면서 설명드리기 이전에 앞서서 방송 순서에 관련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일 궁금해 하실 비트코인 장기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사실 비트코인보다 더 궁금한 게 알트코인이 움직일 시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비트코인 현재 선물하시는 분들 혹은 단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단기와 중기 매매를 계획을 공지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현재 현물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도 공지를 하나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500% 프로젝트와 구독자님 2천만 원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비트코인 장기 관점부터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앞서서 우선 지난 분석은 어땠는지 지난 영상 분석 복귀부터 보고 오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차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급락이 나오면서 이때 같이 볼 수 있는 게 RSI인데요. 이게 과매도권으로 내려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서 걸리는 메커니즘이 뭐냐면 빌빌빌빌 거리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오늘 금리 발표를 하면서 급락처럼 캔들이 쏟아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1.3K 구간, 아까 첫 번째 근거랑 겹치는 이런 구간에서 금액이 내려가는데 RSI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릴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무작정 받는 게 아니라 다이버가 걸리는지 풀리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차트를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현물을 가지신 분들 혹은 아직 매수를 못 하신 분들 혹은 현재 들어가서 물려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비트코인 장기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비트코인 장기 관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비트코인 바이낸스 2017년도부터 나와 있는 날봉 차트입니다. 자,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기간을 체크를 해왔습니다. 자, 어떤 기간이냐면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120봉이라고 한 이 120일간의 상승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2017년도 업비트 사람들이 진짜 열광을 했었죠. 리플이 막 50원에서 5천원을 가고 어떤 코인 사면 그 다음날 100% 오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불장이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상승장은 불과 12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776일이라는 암흑기를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가 어떤 마무리였냐면 이 저점이 어떤 저점이었냐면 두 번째 동그라미가 모든 사람들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큰 악영향을 준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 사태였어요. 이때 증시들이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별로 하락이 돼 보이지 않지만 이 하락이 지난 하나 28조 청산을 일으켰던 126K부터 101K까지 떨어졌던 트럼프 중국 관세 협상 이슈보다 3배 이상 많은 하락을 기록한 60%가 넘는 하락을 기록을 했던 장이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776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상승장이 시작이 됐었죠. 394일 동안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상승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의 패닉이 왔던 엔딩 다이아고날 자리가 이때도 비트코인이 50%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어요. 74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거의 반등 없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상승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 그 뒤부터 하락장이 372일 동안 이루어졌거든요. 정말 수많은 악재가 쏟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플러스 루나 폭락 사태, 셀비우스 파산, FTX 파산까지 이 네 가지의 악재가 겹쳐지면서 비트코인 16K를 찍었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058일 동안 불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걸 불장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2017년도 상승장, 그리고 2021년도 상승장, 그리고 2022년도 상승장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이때랑은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2017, 2021, 2022 불장에는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세력의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도, 21년도 상승장을 주도를 했던 주체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대통령,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밀겠다, 그렇게 대놓고 선언을 한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16K부터 처음에 상승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를 한 게 아닌 이때의 상승은 비트코인 ETF 기대감에 따른 상승이었어요. ETF가 승인이 났고 그 이후로 비트코인 또 올랐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여기 74, 48K 매물대를 만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근데 알트코인은 현재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상승장보다 하락장이 훨씬 더 길었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제가 화살표를 한 이 하얀 색깔 추세는 그 전에 있던 2017, 21, 22 불장이랑은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에 들어와 있는 자산의 규모 자체가 현재 달라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골드캐시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왜?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승인이 났잖아요. 디지털 자산이 아닌 현재 자산으로.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금 같은 그런 효과, 디지털 화폐의 그런 이슈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런 코인판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이제 코인판이라기보다 정말 이런 시장을 이제 비트코인 하나의 시장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만큼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부터 하락을 해서 다시 저점을 갱신을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만큼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충격과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2021, 22랑 다른 게 뭐냐면 싹 지우고 보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의 추세가 종료가 돼서 지금부터 하락장이 온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를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이에요. 보시면 이때 RSI랑 같이 볼 수 있는데 금액이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올라갔죠. 근데 RSI를 보면 세 번에 걸쳐서 하락 다이버선스가 형성이 됐어요. 그 얘기는 추세가 종료가 됐고 하락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런 거는 하나만 보고 결정을 할 게 아니라 플렉타를 봐야 되는데 2021년도에 한 번 나왔어요. 엔딩 다이아고날이. 이때 RSI를 보면 한 번, 두 번 걸쳐서 고점 갱신을 하면서 사람들을 따라 태우고 나서 하락이 일어났죠. 그리고 RSI를 보면 하락 다이버선스가 교과서에 실어도 될 정도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하락장을 얘기를 하기엔 지금 현재 금리 인하가 이미 실현이 되고 있죠. 근데 금리 인하가 실현이 됐는데도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왔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매수 심리가 완전히 공포지수로 50도 못하는 현재 35의 위치가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람들의 지금 매수 심리가 완전히 바닥까지 갔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에 하나 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과 상조되게 지금 현재 코스피와 나스닥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만 죽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보다는 코스피, 국내 주식 혹은 국외 주식, 해외 주식으로 지금 많이 몰리고 있어요. 굳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왜 해? 비트코인만 오르고 알트코인은 안 오르잖아. 이런 게 많이 엮여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포의 매수에서 환희의 매도하라는 말 기억하실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공포의 매수에서 환희의 매도하라는 말은 참 계속해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16K도 사람들이 비트코인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ETF 승인되면서 하락이 22% 나왔던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포기를 하니까 비트코인이 급반등을 하면서 92% 정도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쵸? 그리고 FTX 폭락 사태가 나오면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상승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74K 굉장히 힘들었던 이 매물대에서 48K까지 차트가 이때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안 하면서 쏟아졌죠. 그랬었을 때 48K까지 내렸을 때 비트코인 끝났다. 아마 유튜브 썸네일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비트코인이 이때 당시에 109K를 찍고 74K까지 하락을 하면서 이때도 사람들이 하락장이 시작이다.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재차 비웃기라도 하듯 64% 올라갔습니다. 이게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하지만 똑같은 패턴의 사람들은 계속 속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 있던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서 과연 지금이 하락장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걸 조금 작은 봉으로 4시간 봉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얼마 전에 어떤 하락을 보여주냐면 20% 정도 하락을 보여주면서 하나 28조 원 청산을 시켰어요. 이때는 코로나 사태랑 거진 20배에 달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청산이 된 건데요. 그렇다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28조 원을 청산을 시키면서 내려왔었을 때 그러면 이 위에 매도벽이 많을까요? 아니면 여기 하방에 있는 하단 구간 쪽에 매물대가 그득할까요? 당연히 차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내리는 것보다 올리는 게 현재 쉬운 위치에 있는 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레벨입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여기 신고점을 넘게 되면 비트코인은 매물대가 없어요. 비트코인 1억 간다, 10억 간다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여기가 이미 1억 이미 넘은 상태고 여기 신고점을 넘으면 차트가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요. 모른다고요. 금리 인하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시작됐다고요.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비트코인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비트가 올라가고 신고점을 넘으면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올라오면서 유일하게 따라갔던 애들이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 등치가 큰 애들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됐다는 건데 이번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넘게 되면 2017년도, 21년도처럼 이름 없는 김치코인들이 날뛰는 것보다도 내용 있는 알트코인들이 올라가겠구나라는 걸 저희들은 미리 캐치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시기 같은 경우에선 제가 봤을 땐 여기 126K 신고점을 넘는 그쪽부터가 이제 정말 사람들이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코인판 같은 경우에서 한번 축제가 시작이 되면 주식시장의 상승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승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미친 듯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불장이 인디언 기주제를 지내는 게 아닌 지금 현재 비트코인만 내려가고 있어서 비트코인만 안 올라서 혹은 내가 들고 있는 알트코인이 안 올라서 시장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히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차트를 좀 차분히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인들이 들고 있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서 왜 안 움직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보이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서 다른 사람들은 불장 때 다 돈을 벌어요. 다른 사람들만 버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벌어요. 근데 이 코인의 불장이 끝났었을 때 돈을 못 버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는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예요. 이 코인마켓캡은 거래소 순위도 나와 있을 뿐더러 현재 알트코인들 본인이 들고 있는 알트코인이 어디 구간에 어디 시장에서 많이 거래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아무거나 찍어서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 예를 들어서 니어 프로토콜이라고 봅시다.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서 38등이에요. 시가총액. 잡코인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코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펌핑을 보여줬던 게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였죠. 그 등치가 커요. 얘도 등치가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작은 코인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니어 프로토콜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소의 상장이 어디 되어 있고 어디 거래소에서 많은 거래량을 유치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업비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업비트예요. 그리고 바이낸스는 세계 1등 거래소입니다. 업비트랑 자산의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래소예요. 보시면 바이낸스에서 거래량이 13.53%예요. 그러면 업비트에서 1.75%예요. 어디 거래소에서 주도를 할까요? 당연히 바이낸스에서 주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석을 업비트로 하면 맞을 확률이 높을까요? 바이낸스로 하는 게 높을까요? 당연히 바이낸스겠죠.
바이낸스가 오르고 나면 그 뒤에 김프가 묻으면서 업비트에서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상승장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본인이 들고 있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업비트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래량이 99%, 막 90%, 70% 이렇다. 그러면 그건 무슨 코인이라고 부를까요? 김치 코인이에요. 아직 코인에 대한 법 규제가 없기 때문에 MM팀 조작에 의해서 위아래 코인 간격, 비트코인이 따라가야 알트코인도 가는 건데 그거에 상관없이 지 혼자 오르고 지 혼자 뺄 수 있는 게 김치라고요, 김치. 그러면 그게 장기 코인으로 맞을까요? 아니겠죠.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작을 할 건데 그래서 알트코인이 움직일 시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26K를 넘어가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때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현물 구독자님 이벤트에 관련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현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 혹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들고 있는 현재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맞는지 아닌지 좀 애매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0,000분이 넘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텔레그램 방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20,000분에 가까운 유튜브 시청자님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데 이걸 영상에서 한 종목 한 종목 다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고 디테일이 굉장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물 종목 같은 경우에서 무료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종목, 어떤 종목을 장기로 들고 가는 게 좀 좋을지, 그리고 지금 본인이 들고 있는 코인이 장기로 들고 갈 만한 코인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자산을 종목을 막 10개, 20개씩 들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종목을 한두 개만 설정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계산과 목표가와 손절가와 익절가를 정해야 되는데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자산 분배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서 어디 시장에서 제일 많은 거래를 이루어져 있고 이 알트코인이 김치코인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코인의 시총은 어딘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서 궁금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무료 종목을 제가 현재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매니저님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현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자, 어떤 걸 보여드렸을까요? 상승장보다 하락장이 길어요. 자, 보세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서 상승을 했던 시간이 132일이에요. 그리고 역대급 상승을 이뤄내기 전까지 물 먹고 내려갔던 기간이 812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때 동안 손을 놓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빠질 게 보이는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 손해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어떤 걸 하고 있냐? 비트코인 현물도 당연히 하고 있지만 현물만 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이용을 하는 게 뭐냐면 차트가 빠질 게 보이는데 가만히 있어서 이 하락을 두드려 맞는 건 공매도를 못 채워가지고 그냥 법적으로 규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기회 비용을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락장이 시작했는데 현물로서 수익을 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롱버튼과 숏버튼, 상방과 하방에 다 베팅을 할 수 있는 그 시장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 쉬울까요? 그래서 모든 자산을 다 100% 선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산의 분배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장기 코인으로 들고 갈 알트코인 종목 정해놨으면 이 친구는 근거가 깨지 전까지 홀딩합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시작이 됐어도 결국에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홀딩하면 돼요. 다만 이 자산을 100% 있는 자산을 가만히 홀딩을 해갖고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고 두드려 맞을 바에 어느 정도는 자산 분배를 해서 이걸 선물 트레이딩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강요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가만히만 들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모두가 행복할 시장도 있으면 좋겠지만 이 차트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그 하락이 있으면 계속 지속되는 게 또 상승이 있고 또 하락이 나온다고 계속 하락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상승장이 시작이 됩니다. 위아래로 흔들면서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장의 판도가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현물방 11,000분이 있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선물방에서 1061분이 들어와 있고, 500% 프로젝트에서는 196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 단기간점 안에서 제가 처음에 수익률을 보여드렸던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제가 지금부터 비트코인 단기간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상승 근거, 비트코인 제가 단기간점을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비트코인을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근거는 테더와 비트코인입니다. 테더는 달러를 뜻하죠. 달러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달러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반대로 흐릅니다. 왜냐하면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 사람들이 달러에 투자를 하지 비트코인 쪽에 있는 자산에 오히려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달러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달러 차트예요. 테더 차트인데 지금 보면 이 큰 봉이거든요. 4시간 봉상 이 상승 추세를 지금 현재 만나기 직전입니다. 만나기 직전이고, RSI 같은 경우에서 이걸 4시간 봉으로 바꿔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삼각수렴 형태를 그리고 있어요. 그럼 고점 갱신을 하게 되면 이 상승 추세선을 이제 상단 추세선을 맞음과 동시에 RSI가 반등을 해봐야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릴 위치로 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 구간부터 달러 차트가 하방으로의 압력이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방 같은 경우에선 잘 보시면 좋을 텐데, 달러 차트가 역대급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삼각수렴을 그렸죠. 이래서 삼각수렴은 5대5라는 거예요. 삼각수렴을 그리면 여기 구간에서 고점 갱신을 하면서 꺾이는 패턴이 있는데, 이거를 맹신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단 추세선을 뚫으면서 달러가 폭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죠. 지금 현재도 여기 상단 구간이랑 똑같은 프랙탈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15분 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여기 구간에 제가 이렇게 네모나게 박스를 하나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간만 보시면 차트가 이 구간만 오면 지지를 받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매물대라고 합니다. 매물대. 그리고 이 매물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차트가 어디서 지지를 받았는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정확히 이 하단 추세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하단 추세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지지를 받고 지금 추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상방의 힘이 굉장히 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여기 구간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계속 걸렸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5분봉으로 바꿔드리면 고점 갱신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했습니다. 다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4번 걸렸어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게 상방 힘이 세다는 걸까요? 약하다는 걸까요? 다이버전스를 깨면서 올라가고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나요? 지금도 다이버전스를 깨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상방힘이 진짜 강할 때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게 두 번째 근거고요. 세 번째 근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SI인데요. 이게 1시간 봉입니다. 1시간 봉인데 지금 보면 이 전 고점이 있죠. 이 전 고점이 보시면 이게 RSI가 과매수권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이해되시나요? 다이버전스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고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여기 첫 번째 꺾일 거였으면 이 첫 번째 하락 다이버전스 15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린 이 자리에서 꺾였지만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고점부터는 다이버전스가 애초에 지금 매수권으로 올라와 있지가 않아서 뉴트럴 구간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15 다이버전스를 깨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점까지 올라온 이 부분에서 1시간 봉상 다이버전스 자체가 출현을 하지 않았다고요. 다이버전스라는 건 추세를 나타내는 거고, 그 추세를 이용해서 과매수 과매도 매물대를 섞어서 봤었을 때 이게 추세장이 나올 만한 위치겠구나, 다이버전스가 걸릴 위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게 다이버전스인데, 지금 현재 RSI 위치는 다이버전스 자체가 형성이 되지가 아예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근거는 거래량과 캔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하단에 있는 게 거래량, 이 상단에 있는 게 캔들이에요. 이 두 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 하단 구간에서 거래량이 미친 듯이 발생을 했죠. 딱 봐도 티가 납니다. 거래량이 없죠. 없다가 여기서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캔들을 확대를 해서 보면 꼬리가 미친 듯이 달렸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원래 캔들은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사람들의 패닉을 주고 있다가 누군가 겁나 샀던 거예요. 하단 구간에서. 팔면서도 엄청 팔면서 내려왔지만 누군가 이 하단 구간에서 샀기 때문에 이 장대 음봉이 꼬리로 바뀐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이 추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상방으로 미친 듯이 올라왔죠. 위아래로 흔들고 있지만 결국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얘기는 추세가 101K부터 전환이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캐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매수 심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0이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 있는 거고요. 100이 환희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참 아이러니하죠. 코스피, 나스닥 다 날아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100% 상승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상방으로 나올 수 있는 위치 구간이 있다라고 지난 라이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이건 지나고 나서 해치해치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삼성전자 분석한 거를 지난 영상에서 한번 라이브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맞췄으니까 해지하는 게 아니라 잘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현재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삼성전자, 코스피, 해외 주식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뭐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 뭐 시가총액 이번에 또 역대급 갱신했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 플러스 알트가 못 가니까 사람들의 크립토 시장에 대한 지수가 박살이 나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과연 계속 박살이 나가지고 현재 위치에서 박살이 날 만한 위치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차분히 해보시길 바랄게요. 항상 말씀드렸죠. 공포에 사서 환희에 매도하라고. 비트코인은 결국에 상방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리는 것보다 올리는 게 쉬운 위치에 현재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올릴 수 있게 개미털이도 최근에 시원하게 한번 나왔죠.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근거에 도합을 해서 현재 매매 계획을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15분봉에서도 현재 뭐 다이버전스가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하지만 계속해서 일자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이거를 피보나치로 한번 찍어볼게요. 116부터 106까지 찍어보는 건데 지금 현재 0.5 구간이면 많이 돌린 거거든요. 근데 원래라면 이게 내려온 게 만약에 A 파동이면 이게 지금 현재 상승 B 파동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B 파동 같은 경우에서 되돌림 같은 경우에서 저점을 갱신을 한다라고 하면 이 0.5 구간에서 되돌리는 게 0.5까지만 반등을 하고 내려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올라와 봐야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하는 건 매수를 한다는 건 지금 따라 타는 건 자살행위고 제가 이 흰 색깔 박스를 하나 체크를 해드릴게요. 차트가 하락이 나오다가 여기서 물을 먹고 제일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요? 단기적인 매물대가 되겠죠. 그러면 차트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일자로 뚫는 것보다 이런 구간에서 조정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정이 내려오면 어디 구간에서 매물대를 만들었죠? 이 노란 색깔 박스 안에서 매물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간이 뭐가 될까요? 지지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조정이 내려오는 걸 기다려서 이 하단 구간에서 조정이 내려오면 매수를 할 겁니다. 항상 차트의 메커니즘은 일자로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라 상승이 있었으면 조정이 나오고 조정 뒤에 상승을 하는 이런 그림이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조정을 차분히 기다려서 롱 버튼을 매수를 하는 게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방향성 자체가 여기 113K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여기서부터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 올라가는 게 훨씬 쉽겠죠. 쉽겠죠.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매수를 진행을 해서 좀 홀딩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차트를 30분봉으로 바꿔볼게요. 제일 큰 하락이 나왔던 구간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조정이 내려오면 매수를 진행을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매물대가 두 개가 체크가 되는데요. 하나, 그리고 둘.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115.9K예요. 여기서도 조정. 네 번에 물 먹었고 금리 발표
전부터 이 고점을 찍고 차트가 하방으로 내려왔죠. 그럼 여기 115 구간이 첫 번째 매물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큰 폭락 사태를 일으켰던 엔딩 다이아고날로 페이크를 주고 28조 원을 청산을 시켰던 자리가 여기 119K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비트코인을 장기간적으로 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되돌림 자리를 준다라고 하면 이 두 구간에 걸쳐서 물량을 30%, 30% 익절을 하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을 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데 베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무포지션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 같은 경우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바뀌죠.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낮이던 저녁이던 밤이던 상관없이 중요한 점이 보인다라고 하면 텔레그램으로 브리핑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시간 관점 참여를 하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선 이제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보시고 매니저님에게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500% 프로젝트와 구독자님 2천만 원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구독자님 이벤트 같은 경우에선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를 할 거예요. 영상 끝까지 스킵 없이 보신 분들 중에서 뽑을 겁니다.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서 뽑을 거고 매주 500만 원씩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00% 프로젝트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진행 기간은 500% 수익률을 달성할 때까지, 인원 제한은 기존 입장자분들, 새로 시작하는 이유를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신규분들은 딱 100분까지만 받을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건지도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릴게요. 신청 조건은 까다롭냐? 아닙니다. 정다운 채널 구독자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고정 댓글 통해서 매니저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시드를 5배 늘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는가? 매니저님들의 1대1 안내 진행이 됩니다. 디테일한 시드 관리 방법, 그리고 제일 중요한 리스크 관리. 이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28조 원 청산을 피해갔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긴부 차익 실현 방법을 또 알려드리고요.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한 비트코인 이슈들이 대부분 새벽 시간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 많으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트가 박살나 있는.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실시간 브리핑과 주요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텔레그램으로 매니저님들이 주요 이슈 내용 포션이 나왔다. 낮, 새벽, 저녁 상관없이 알림이 진행이 됩니다. 1대1로 가는 거예요, 알림이. 그리고 차트 분석 같은 경우에서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책자 공유해 드립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기존 선물방과 조금 더 다른 제가 매매를 했었을 때 느끼는 점이나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한 매매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매니저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500%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갈 건지 지금 계속 차트를 보면서 오늘 또 주말이지만 영상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영상 잘 보셔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차트를 바라보면서 나오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텔레그램으로 빠르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